윤창열 교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환단고기에 관심을 가지셨고 오늘 발표할 천부경의 삼극사상에는 정역에 삼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상생방송에서 한국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알려진 한동석 선생의 우주변화 원리 강의를 100회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발표자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윤창열입니다. 이 시간부터 그 본격적으로 대한사랑 2022년도 학술대회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천부경의 그 삼극사상입니다. 삼극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삼극은 이제 무극, 태극, 황극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은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는 더 오래됐다, 그것이 이 마고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은 한 2만 5천 년까지 이 역사가 이제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81자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경전이죠. 일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일종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일태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태극의 영원한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부경의 원문을 보면요, 일시무, 일은 시작이지만 무시일, 무에다 뿌리를 받고 시작한다. 일은 종이나 무종일, 무에다 뿌리를 받고 마친다. 그래서 시작하는 일태극이 이 무국에 뿌리를 두고 나왔고 끝나는 일태극이 역시 무국에 뿌리를 두고 일태극으로 마친다고 하여 무라는 것은, 무국이라는 것은 조화의 본원, 진리의 근원, 도의 뿌리로서 무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태극에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천진 삼재의 삼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질서도 태극, 황극, 이 무극으로 순환을 해서 천부경의 핵심 사상인 이 지빌함삼의 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근극의 목표는 작년에 제가 천부경의 태일 사상에서 발표를 했듯이 천지와 하나가 되는 이 태일 인간의 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경의 주제는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회삼귀일이 아주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죠. 자, 천부경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신선문화의 원전이었고 수행자에게는 수행문화의 근본 경전이었고요.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철학의 뿌리 경전이었고 국가를 경영하는 자에게는 국가의 통치 법전으로 받들어져 왔습니다. 삼극은 무극, 태극, 황극을 말하며 아주 진리의 정수, 정이라면 에센스, 수라면 골수, 아주 진리의 에센스, 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극태극, 황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극태극, 황극의 그럼 개념부터 살펴보고 천부경으로 들어갈게요. 그 무극이란 뭐냐? 무극은 이 태극을 낳는 본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무극에서 태극이 나옵니다. 무극이란 우주 생명이 음극과 양극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그 무극이죠. 극이 없으니까 주객으로 분화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인간과 우주 생명의 본원이에요. 인간도 무극에서 나오고 우주도 무극에서 나오고 이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자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이전의 상태고요. 무의 지극한 조화경계다. 뭐 이렇게 이제 무극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극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무의 지극한 조화경계다라는 이름 그대로 음도 양도 아닌 절대 중자리를 얘기합니다. 이 무극의 본성이 허하고 무하여서 우주 조화의 바탕이 됩니다. 도덕경 28장에 보면은 지기백하고 그 흰 것을 알고 수기흑 그 검은 것을 지키면 위 천하식 천하의 법도가 되니 위 천하식이면 천하의 법도가 되면 상덕불특하야. 상덕이 이것이 어긋나지 않아 가지고 복귀여 무극이다. 이 무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극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나온 것은 저는 이 도덕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제 도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
도를 무국의 개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장자에서는 혼돈이란 말이 나와요. 홍몽이란 말이 나오고 망홀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장자에서 나온 혼돈, 홍몽, 망홀 등은 이 무국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자를 보면은 태역, 홀륜, 역 등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도 모두 무국의 개념입니다. 근데 특히 그 홀륜에 대해서는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져 있지만 기형질 구이 미분리라 그랬어요.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 그랬거든요. 홀륜을. 그러니까 홀륜을 지금 제가 무국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무국이 단순히 텅 빈 자리가 아니라 태극이라면 현상계예요. 이 태극의 모든 질서를 규정하는 이 질서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회남자를 보면은 홍몽이다 또는 태소 등도 이 무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천부경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노자 도덕경, 장자, 열자, 회남자 이런 책들이 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천부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중국의 책들을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첫째, 하여튼 이 현실 세계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으면 천부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천지인을 얘기하면 천부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런 것들이 이 천부경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태극도설에 주렴계가 태극도설을 썼잖아요. 무국이 태극이요 태극이 동이 생량하니 이렇게 나가는데 이 무국의 태극을 주자가 무국이면서 태극이라 해서 이 무국과 태극이 같은 자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자 이후에 모든 유학자들은 무국과 태국은 같은 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도설의 판본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한 판본에 주자가 한 얘기예요. 한 판본에 자무국이 위태극이다. 무국으로 말미암아서 태극이 만들어진다. 자, 스스로 자자는 뭐 붙어 자자, 말미암을 자자예요. 무국으로부터 태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된 판본이 있고요. 고가에서 나온 국왕본. 이제 주렴계가 말년에 그 강서성 그 국왕 여산 아래에서 살았거든요. 그 국왕본에는 무국이 생태극이라고 한 판본이 나왔어요. 무국에서 태극이 생겼다. 그리고 무국이 태극이요 할 때 이 말리을이 자는 계승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태극도설 본문에 태극은 본무국냐라. 태극은 무국의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주자가 해석한 것은 틀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국이 태극을 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학과 증산도의 그 경전을 보면은 무국대운 와 세상 사람들아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지운 수로다. 무국대운, 무국대도, 무국상제 등의 이 무국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국이란 어떤 개념이냐? 무국제가 내어놓은 진리. 둘째는 후천 5만 년의 가을 진리. 우리가 후천 5만 년을 무국의 세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천 5만 년의 가을의 진리. 세 번째는 무극, 극이 없다 뜻이니까 모순과 대립이 없는 이 상생의 대도, 그리고 선천의 모든 진리가 종합되고 통일된 진리. 왜냐하면 무국은 10무국인데 1, 2, 3, 4를 더하면 10이거든요. 그리고 도의 본원인 무국이 모두 드러난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국은 비록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이 속에는 현상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근원적 질서가 내재해 있습니다. 현실이 천지인으로 나누어진 것은 무국의 본체 삼신이 무국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현실 세계가 음야운동을 하는 것은 무국 속에 건곤은 우리가 무국이라 그래요. 또 현실에 오행이 있는 것은 무국 속에 오제 또는 오령,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라는 이러한 오령이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오행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태극이요. 태극은 주역 개사전에 이제 처음으로 기술돼 있어요. 역유 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가 생사상하고 사상이 생팔계다. 여기에 처음 언급되었고요. 태극이라는 개념을 주자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만물의 근극의 이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는 근극의 자리이기 때문에 태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극은 혼돈의 우주 바다인 무국의 생명막이 음양이라는
양극으로 움직이며 그 상대성 운동을 이제 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주가 만물을 창조하는 운동은 이제 이 태극 생명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태극 생명은 어떤 외부의 손길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국 속에 내재한 태극성에 의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국이 질서화하여 열린 태극은 이제 만물 이 창조의 본체인데요. 자, 태극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태극의 본체는 공이고 그 상은 그 현실 세계에 이제 물로서 드러나요. 그래서 태극의 본체는 공이고 태극의 그 작용은 물이라고 합니다. 무국의 조학 기운이 압축 공약되면 이제 공의 상태가 됩니다. 이 공 상태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주의 진기, 순수 에너지로 충만한 만물 창조의 본체의 자리가 됩니다. 이 공, 진공에서 이제 물이 창조되면서 우주의 생명 창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물에서 천지 만물이 나왔고 현상계의 모든 변화도 결국 물의 변화작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천지인 이전에 물이 있었다. 수시 삼재지 뭐다. 수라는 것이 천지인 삼재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중국 철학에서 이제 태극이 원기라는 설과 이라는 설이 대립했는데 뭐 이기가 일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기가 우선이냐 이가 우선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 기를 주재하는 것이 이이기 때문에 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이거는 뭐 기를 중시하는 사람은 기를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극의 네 가지 개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태극은 무국의 생명이 압축 통일되어서 유의 세계인 이제 시간과 공간이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선이에요. 이때 이는 태극이죠. 태극이 기 앞에 있었어요. 이건 보편적인 리구, 천하 공공지리구 통체 일태극 자리예요. 이게 이제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태극 자리예요. 둘째는 천명 유행의 주체인 태극이 객관적 사물의 유행에서 그 사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니 내재 원리로서 존재하는 태극입니다. 이건 천지 만물질이고 이제 이재 기후예요. 그 이가 태극이 기 뒤에 있다. 기 속에 있는 거예요. 기 속에. 이건 개별적인 리고 일물 소구질이 한 물건마다 갖추어져 있는 이치이고 일물일태극 자리이고 음양의 본체가 되어 음양 안에서 이제 음양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태극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태극을 그 통체 일태극 자리가 있고 이제 물물 일태극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다 태극이에요. 우리가 간이 있다. 간도 태극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심장이 있다. 심장도 태극으로 돼 있어요. 이제 전부 물물이 일태극이죠. 나무도 뭐 뿌리와 지상 부분 이 태극으로 되어 있어요. 셋째, 이름이량지위도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한 번 음이 되었다가 한 번 양이 되었다가 하는 것을 이 도라 하였듯이 시간이 음양으로 순환하면서 흘러가는 거.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었다가 봄 여름 양이 되었다가 가을 겨울 음이 되었다가 한 달로 얘기하면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양운동을 하다가 16일부터 금음까지 음운동을 하고 시간의 질서가 전부 음양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도 태극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름이량지 위도의 도자리로서 이거는 이제 한 번 음이 되게 하고 한 번 양이 되게 하는 힘의 근원을 도라고 한다. 여기서 도는 태극으로 음양의 순환운동을 시키는 주체, 음양운동을 하게 하는 힘의 근원, 여권, 이걸 이제 또 태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태극의 형상. 우리나라는 이런 태극 문양을 쓰지 않고 중국에서는 많이 이런 그 태극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음양어라 그래요. 음양어. 고기어자를 써요. 그 위아래가 고기 두 마리가 맞물려 있잖아요. 이제 중국 사람은 음양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첫째, 태극의 외원, 바깥원이 둥근 것은 태극은 무국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태극이 적권, 붉은 색과 청권, 파란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태극이 음양의 상대성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셋째, 양의 운동이 극대화되었을 때 음이 생하고 음의 운동이 극대화되었을 때 양이 생하는 것을 나타내죠.
이것을 우리가 음양의 호근성, 음양의 전화성이라 그럽니다. 또 음양의 분계선이 이 엎어져 있는 S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음양의 상대성 운동이 대립과 제약 운동을 하고 소장과 이 평형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시소 게임 같은 거죠. 자, 원이 둥근 것은 아까 이제 무국에 뿌리를 두었다 했는데 태극의 음양 운동은 이 순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황극이란 말은 서경 홍범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임금이 세운 표준 법칙, 황극, 황은 임금, 극은 법칙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이 대법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홍범의 황극이 낙서의 중앙에 오토가 있는 것처럼 구주의 중심에 위치해서 이 8주를 통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 2, 3, 4와 6, 7, 8, 9를 중간에 5가 통솔 주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와 그 보위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확대되었어요. 그 황극은 천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천하지중에서 천하의 중심에서 우주와 만물을 주재하고 통치하고 이 경영하는 자리, 황극은 중앙에서 주재하고 통치하고 경영하는 자리를 황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리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생명활동의 중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홍범의 황극은 중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환단고기를 안 본 사람들은 요순의 그 정일 집중의 정신을 대우가 계승해서 낙서의 구궁에 의해서 대연 크게 그 연역한 것이라고 했는데 환단고기 신시본기를 보면은 이 홍범 구주라는 것은 그 홍범 구주의 황극이 있거든요. 배달의 법도를 계승하여 초대 단군이 완성을 하였고 그의 아들인 부르태자에 의해 우에게 전해져 서경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홍범 구주를 만든 주인공이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고 최초의 황극은 우리의 초대 단군 할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무국이 체가 되고 태극이 용이 되죠. 그리고 다시 태극이 체가 되고 황극이 용이 되기 때문에 황극은 용중지 용이 되니까 이 무국과 태극의 이상은 황극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무국, 태극, 황극에 대한 설명을 끝냈고요. 그 무국, 태극, 황극의 상관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국과 태극과 황극은 처음 독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어요. 별도의 책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환단고기 소도경전 본문을 보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이 지극한 존재인 근극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기라 그러고 그걸 양기라 그래요. 양기. 우리가 뭐 양심이니 양진이 양능이니 할 때 아주 그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그런 자리를 양자를 쓰는데 양기라고 합니다. 이 기는 반드시 셋으로 나누어져서 일체 삼용으로 작용을 해요. 그건 기의 자율성입니다. 그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기가 자율적으로 운동하여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는 얘기를 원신이라고 하는데요. 작용하는데 이는 기 속에 원신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빌함삼과 회삼기일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의 변화 속에는 반드시 무국, 태극, 황극의 삼극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국과 태극과 황극의 관계를 우주 변화의 큰 틀 속에서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정역을 창시한 김일부 선생님입니다. 김일부는 무국을 10이다, 태극을 1이다, 그리고 황극을 5라고 해서 삼극에 처음으로 숫자를 붙였고요. 삼극의 순환 과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주 변화를 쓴 한동숙 선생님은 우주변화의 원리책에서 무국, 태극, 황극의 10관과 12지를 배합을 해서 삼극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천간에서는 가모토에서 무칠화까지가 황극이고 기십토가 무국이고 그리고 임일수가 태극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축오토에서 오칠화까지가 황극이고 미십토가 무국이고 수로공과 이 자일수가 이 태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생명 순환도를 보면은 저 해자, 육수, 일수 거기가 태극자리고 축토에서부터 오화까지가 삥 돌아가면서 황극자리고 그리고 미가 신무국자리고 이 신무국이 저 수로공으로
태극으로 태극의 공짜리로 통일되면서 태극과 무극과 환극이 순환하면서 우주 생명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주의 공간도 삼극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의 시간도 삼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부경의 그 삼극사상, 상경에 나타난 이제 삼극의 개념을 보면요. 이른 시나 무시일이니 석삼극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천에 이른 일이요 지에 이른 이요 인에 이른 삼이니 일적 십거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이게 이제 천부경의 상경인데요. 이것을 제가 삼극으로 해석을 했어요. 일태극이 현상계를 시작한 것이나 이른 시나 무시일이니 무극에서 시작한 일태극이니 석삼극하야도 이 일태극이 천극, 지극, 인극으로 나뉘어져도 무진본이니라. 태극의 근본은 다함이 없이 같으니라. 또는 이제 무진본을 무극 태극의 창조 에너지는 고갈됨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공간의 삼극에서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을 해석하는 건데요. 하늘의 태극은 천지인에서 무극이 되고 지일, 땅의 태극은 천지인에서 태극이 되며 인간의 태극은 천지인에서 환극이 됩니다. 시간의 삼극은 일태극이 오환극의 도움을 받아 신무극까지 발전하고 다시 일태극으로 돌아오는 순환의 질서를 갖고 있으니 예외 없이 무괴하삼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외 없이 태극, 환극, 무극의 삼극의 질서로 시간도 순환하고 있느니라.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면요. 상경 속에 들어있는 삼국 원리는 자, 무국에서 이제 태극이 나와요. 그러면 공간에서도 지빌함삼에서 천지인이 나와요. 천일지일 인일이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에요. 그리고 천일지이 인삼은 하늘은 무국, 땅은 태극, 사람은 환극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무국, 창조의 현실은 태극. 자, 하늘, 땅, 그 다음에 창조의 완성은 환극인데 인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의 지빌함삼은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수가 운동의 본체인데 태극이 되고요. 목화의 과정, 생장 운동의 본체가 환극이 되고, 근데 이것이 선천의 분열 운동이고요. 토자리, 천간에서는 기토, 지지에서는 미토, 통일의 본원으로서 무국이 되는데 이게 후천 통일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경에 나타난 삼국의 개념을 보면요. 천도 1호 3이요 지도 1호 3이요 인도 1호 3이니 대삼합육하여 생 7, 8, 9하고 운 3, 4하야 성환 5, 7이니라. 여기에서 노랗게 된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은 하늘이 태극의 음양운동, 이게 천이죠. 태극의 음양운동을 하면서 천도 1호 3, 천지인으로 구성되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3에 대한 해석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3은 하늘에도 천지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땅이 태극의 음양운동을 하면서 역시 3, 천지인으로 구성되고 인간이 태극의 음양운동을 하면서 천지인으로 구성되는데 요거 이제 저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하늘, 땅, 인간이 음양운동을 하고 천지인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무국에 건곤이 있고 삼신이 있기 때문이다. 무국은 텅 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국은 현실, 태극의 질서를 규정하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대삼합육하여 생 7, 8, 9하고 운 3, 4하야 성환 5, 7이니라. 천지인 삼극이 합하면 현실적으로 6태극수가 나와요. 천일지 인삼, 1, 2, 3을 더해도 6이 되고 천이지 인삼, 2 플러스 2 플러스 2에도 6이 나오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천일지 인삼이 작용하여 6 플러스 1하면 7, 6 플러스 2하면 8, 6 플러스 3하면 9가 나와서 천지인이 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 3, 4는 시간의 순환은 추나추동이죠. 운 3, 4의 4. 그런데 3개월씩 이루어져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의 원동력은 5환극과 7환극이에요. 그래서 5환극을 5를 환극의 체라고 얘기하고 7을 환극의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국, 태극, 환극이 전부 체용이 있어요. 영무국은 체, 신무국은 용, 공태극은 체, 수태극은 용, 오환극은 체, 칠환극은 용이 됩니다. 자, 중경 속에 들어있는 삼극 원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지인이 태극의 음양운동을 하죠. 이는 그리고 각각 천지인으로 구성돼요. 3, 3, 3, 천이삼의 3, 지이삼의 3, 인이삼의 3. 이는 무국의 건곤과 삼신의 질서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또 대삼합육 생 7, 8, 9는 천지인이 합일된 6이 되죠. 태극수의 바탕 위에서 다시
천일지 인삼이 작용해서 각각 천지인이 완성이 됩니다. 하경에 나타난 삼극의 개념, 하경은 29자로 되어 있는데요. 일이 묘연하여 만왕만내라가 용변부동보는이라. 자,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여 악명하고 이는 중천지하여 일이니 일은 종이나 무종일이나 무종일인이라 해서 그 노란색 부분만 해석을 하면요. 자, 일태극은 정신과 물질이 합일되어 있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이제 묘라는 것이 허조의 묘라 그래요. 환단고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전해요. 그걸 형혼구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묘연은 이 태극이란 존재는 정신과 물질이 합일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분열을 해요. 연은 이것이 만왕만내, 이것이 끊임없이 분열과 통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주 1년 109,600년이라는 우주 1년의 큰 틀 속에서 일태극이 오한극의 도움을 받아 분열했다가 작용을 했다가 그것이 변해가지고 부동하는 본체의 무국세계로 들어갑니다. 선천의 분열 과정을 끝내게 되면 부동하는 본체인 신무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적 십거, 그 십과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하는 본체로 돌아간다가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 양명하고, 저는 이걸 환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부경이 상경, 중경, 하경인데, 상경은 무국의 세계, 중경은 태극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경은 태일의 세계, 즉 환극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 근본은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주재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환극이고, 자연의 환극인 사무치게 밝은 이 태양의 근본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앙자를 아주 사무치게 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태양도 환극이죠. 그래서 태양은 자연의 환극, 마음은 인간의 환극인데, 인간의 마음은 그 자연의 환극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는 중천지하야 일이니 일은 종이나 무종일이니라.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 이는 중천지할 때 중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꿰뚫을 중자예요. 천지를 꿰뚫어 천지와 하나가 된 광명한 태일 인간이 되면, 이제 일인이 할 때 일이에요. 일태극으로 회귀하여 진정한 이제 환극이 됩니다. 자,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그 태극이 되면은 환극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와 인간은 일태극이 되어서 마치게 되는데, 신무국을 바탕에 깔고, 무종일이잖아요. 신무국을 바탕에 깔고 일태극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경 속에 들어있는 삼극 원리는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의 핵심이 뭐냐, 이게 회삼기일이에요. 천지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인이 합일되고 무국태극 환극이 하나가 된 태일인간. 태일인간은 환극이 된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됐다는 것은 태극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태극은 무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태일인간은 천지인이 합일되고 무국태극 환극이 합일된 인간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천부경은, 제가 이제 오늘 논문의 제목이 천부경의 삼극사상이에요. 천부경은 본원무국과 영무국이죠. 현상무국, 이게 신무국이죠. 본원무국과 현상무국의 관점에서 보면 무국경전이고, 창조의 시작인 일태극과 현실세계의 음양운동의 본체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태극경전이고, 현실세계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주재하고 다스리는 그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환극경전이다. 이렇게 천부경은 무국경전이면서 태극경전이면서 환극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된 이제 태일인간이 되면, 이는 중천지하야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이제 태일인간이에요. 일태극으로 회귀한 것인데요, 천지와 하나가 된 그 인간은 진정한 환극이 되는 겁니다. 태극의 바탕에는 무국이 있으므로 이 태일인간 자리는 천지인이 합일된 자리이고 무국태극 환극이 합일된 자리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근극의 목표이고 천부경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